대선 후보들이 어제 TV 토론회에서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시작부터 주제를 벗어난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했는데요. 3차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데일리아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망감이 들었던 어제 3차 토론회. 답답한 어록만 남겼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갑철습니까? 안철수입니까? 갑철습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습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네, 3차 토론회 이종훈 실장님. 네.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맨 처음에 이제 주제어가 분명히 나왔는데 예. 주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아까 나왔듯이 이제 네거티브 공방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고 또 이제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사퇴하라는 십자포가 사퇴하라는 이어졌죠. 근데 이제 예. 사퇴도 세 후보가 각자 네 후보가 다 입장이 달랐어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사실 이게 TV 토론을 보게 하고 또 룰미팅, 대리인단의 룰미팅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자기가 안 하면 되는데 나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부분도 사실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예. 같고 뭐 각자 어떻든 입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것이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처음에 잘못된 단추가 끝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차재원 교수님. 네. 어쨌든 토론 끝나고 검색어 1위는 갑철수더라고요. 네.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네거티브 공방, 특히 문재인 후보 측이 그 부분을 문건까지 만들어서 자체 진영 내에서 했다는 그 부분을 아마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인이 코끼리 자꾸 이야기하면 본인이 그 네거티브 부정적인 프레임 같이 있는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당한 이 민주당의 공격 자체를 국민에 알리는 측면은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예. 본인 스스로가 그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서 문제는 정작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본인의 그런 이야기 자체가 패러디되면서 희화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또 오만한 발언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 잘 모르는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알게 됐을지도 모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지지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이렇게 상당히 위안적인 논평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진영의 전략적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셀프 디스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길게 보면 더 좋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이 개그예요. 그러니까 예. 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자기 나름의 아재 개그를 선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이 그냥 썰렁해져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보통 사람 이상의 이렇게 개그 아마 기획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하이 이게 개그입니까? 그러니까 예. 뭐 제가 좋게 표현해서 하이 개그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려서 만든 개그다 보니까 예.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개그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이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민 기만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거는 후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국민 기만 개그 프로그램을 만든 격이다. 자, 그래서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제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주제와 관련한 토론 그나마 한 게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둘이 예. 국방 관련, 안보 관련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치 관련, 국회 개혁 관련 토론,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그 주제에 합당하는 토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토론 관전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자세는 거의 삐친 도련님 같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뭔가 삐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왜 갑출수라 그랬냐, 왜 뭐 아바타라 그러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세상 확인시켜주는 그런, 뭔가 좀 삐쳤다 이런 느낌이고. 문재인 후보도 만만치 않았어요. 뭐가요?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 안 내는데. 신경질 내는 할아버지 같아. 적어도 지금 1위 후보가 말이죠. 아무리 좀 질문이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갑철수 문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문건이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거 네. 삐친 도련님과 성난 할아버지 양 캠프 모두 뭐 좋아할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후보와 관련해, 5 후보와 관련해서 뭐 각각 이제 어떤 그런 평들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오는데 사실상 5 후보 중에 승자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물론 이제 뭐 문재인 후보가 선방을 했으니까 승자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뭐 이번 토론 자체가 아무런 성과 없이 저런 토론을 왜 하냐라는 소리가 듣는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예. 그 5 후보 모두 다 이득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거든요. 각기 다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토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나, 뭐 룰이 잘못했으면 룰을 바꿔야 되고 예. 또 이제 선관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 앞으로의 어떤 이 상황을 바꿀지 예. 이런 것들이 참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갑철수, MB 아바타 왜 굳이 언급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이런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안철수는 갑철수로 퍼뜨리라고 공문서를 각 지역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본인이 너무 억울해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 들고 나왔던 부분은 상당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데 예. 이것이 그 민주당 측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네거티브를 한다. 그리고 이것도 언론을 통한 것보다는 자신들이 조직을 통해서 구전 홍보단을 통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펄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부당한 플레이다. 그런 부분을 아마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프레임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 진짜 주장하고자 하는 바보다는 안철수 스스로가 희화되는 그러한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갖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토론회 이후에 문재인 후보 캠프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하고 분위기가 명암이 상당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좀 비상이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뭐 축하 전화까지 왔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릴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예. 후보는 아마 어제 이제 TV 토론을 계기로 해서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예. 이런 아마 그 내부적인 평가를 아마 할 겁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보기에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좀 흘러가는 요즘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합니다라는 문자도 오늘 보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데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저것도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른 후보가 조금 뭐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을 이렇게 즐기는 듯한 그런 그 예.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그건 자제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름 안에도 많이 출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출렁이고 있는 상황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상승했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좀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것도 예. 이게 결국 보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그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뭐 대세론 거기 이어서 이제 거의 굳히기 단계로 접어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TV 토론에서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가 아주 잘해서 지금 뭐 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약세 후보인 지지율도 정말 형편없이 낮은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뭐 결국 TV 토론도 잘한다는 전문가 평가 아닙니까? 자, 그런 정도 후보를 사실은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예.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 형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자 토론 형식이 네. 보는 사람도 산만하고 그렇죠. 또 토론하는 당사자인 대선 후보들도 너무 산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토론을 지켜본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첫 예. 번째는 아니 사회자가 이 이슈를 우리가 이제 이슈가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들이라면 사실 룰을 지키는 모습도 예.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 후보들도 사실 거의 이 사회자의 어떤 그런 제안이라든지 혹은 이 진행을 무시하고 계속 그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만 되풀이되는 모습을 예. 2차 토론에 이어서 3차 토론에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냈거든요. 또 룰이 잘못됐다는 게 이겁니다. 양자가 토론할 때는 사실 집중시켜줘야 되는데 3자가 개입해서 양자의 토론을 방해한 다음에 그 한 당사자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그 양자 토론에서 자기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양자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줘야 되는데 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게 만든다든지 몇 가지의 어떤 룰들이 좀 좀 이렇게 허점이 좀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짜 끝장 토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슈가 하나가 제기되면 그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아닙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놔두시겠습니까? 하는 몇 가지의 어떤 그런 브레이크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 이슈들을 회피할 수 있었다. 물론 뭐 그것이 이제 룰에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는 양자 토론 말씀하셨지만 3자 토론이든 양자 토론이든 결정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5%에서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 5번의 토론이 있다면 3차 토론부터는 10% 내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좁혀주는 것이 유권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이 두 가지 선관위에서 지켜야 하는 그 두 가지 룰에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라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오자로 쭉 가야 되는 건가요? 어제 했던 토론회가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내 의석 5석을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를 넘어간 후보는 모두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 말고 개별적으로 후보 간 합의가 돼서 이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이 주최하는 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1위 후보가 주로 이런 식의 토론을 압축된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러나 앞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첫 번째 토론은 뭐 지지율이 한 5%라 하지만 10%, 15% 식으로 점점 좁혀가는 그런 식의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런 식의 토론의 이 질을 높이는 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요. 룰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참여를 하는 대선 후보 본인도 조금씩 그 룰에 맞춰가는 그리고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오간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006년 10월에 1심에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왜 김성교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자들이 전부 그 386 그 당시에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겠다 해고를 했다는데 그거 좀 한번 해명해 보시죠.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원 수사입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미국에 보고한 그 보고서의 내용이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저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해줬잖아요.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이종훈 평론가님. 1심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완종 리스트로 끝났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그 토론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토론 말고 지난 2차 토론 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홍 후보가 무슨 문제 제기하냐면 귀족노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그걸 뭐로 돌리냐면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를 예. 갑자기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슈가 바뀌어버리고 다른 후보들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원래 그 물었던 질문, 귀족노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이번 이 오늘 조금 전에 본 저 장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질문들을 저렇게 회피를 해 나가요. 그래서 저거는 좀 1위 후보가 할 태도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짧게든 길게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그 난데없는 질문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성완종 사면 얘기하시는 아니요, 거죠? 성완종 사면 이전에 이전에 1심의 사건부터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속이 말하는 이것도 또 다른 색깔로는 한 장이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저는 제대로 공박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 만약에 1심의 사건이 그 정도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던 사건이었고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 정부에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예. 한다면 우리나라가 국정원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직후에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럼 1심의 사건, 미진했던 사건 왜 수사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가 공박을 했다면 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성완종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성완종 리스트도 사실은 지금 그 성완종 리스트 2번 사면 됐을 때 그때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첫 번째 사면은 자민련에서 부탁을 해서 했고 예. 두 번째 사면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해달라고 해줬다. 예. 그 부분에 논란이 생기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 제대로 수사라고 예. 지시까지 했거든요. 정리해보면 참여정부 때 두 차례 사면이 된 건 맞고요. 2005년 5월 그리고 2007년 12월 이렇게 두 차례 사면이 된 거죠. 됐죠. 두 차례 사면이 됐는데 두 차례 사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년이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였다면 이런 식의 문제들로 공박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 지금 차 교수님 말씀에 약간 팩트만 조금 다시 예. 보완을 한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순규 국정원장이 물러나게 했는데 예. 당시엔 안 알려진 거예요. 국정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고 김순규 원장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물러났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뭘 제기하냐면 위키리스크의 최근에 위키리크스죠. 위키리스크에 예. 최근에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그래서 버시바우 그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어떤 문건이냐면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가 당시에 이런 상황을 미국에 보고한 문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다시 오늘 김순규 전 국정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랬는데 예. 김순규 국정원장이 당시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다가 오늘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예. 국정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다음 정권이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국 대사관이 파갈 정도의 사안이 그러면 국정원 대부에서는 문제가 안 됐을까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전 정권의 적폐라는 부분을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 인수인계할 때 이 부분이 다 문제가 됐을 것이고 미국 대사관이 아는데 정권을 인수받은 사람들이 몰랐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두 분이 얘기하시는 이런 공방이 오가질 않고 서로 간에 그런 논쟁만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입장을 두 후보 다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후보의 문제기도 하고 지금 2위인 안철수 후보의 문제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명쾌하게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이 나오거나 하면 예.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 이슈를 제기를 해서 오히려 그걸 덮고 그냥 넘어간다거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질문이 나오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어저께 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예.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앞으로 뭐 10% 뭐 고통 분담 이런 그 뜬금없는 얘기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두 후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런 상대방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했더라면 예. 훨씬 더 내용이 좀 알찼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심상정 후보가 구의역 참 안타까운 청년 죽음 얘기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금방 못 알아듣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육상에서 발생한 이거 세월호 사건이다라고 그 사고 당시에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중요하게 본 사안이고 그래서 이 문제 꼭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심상정 후보가 그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또 뭐 제대로 알고 있는 듯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하냐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예. 겉돌기만 하는 공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도 맞붙었는데 속 시원한 해명은 두 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후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당론도 바꾸지 않고 후보가 독단적으로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핵 실험, 5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드는 지금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후보 말씀은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 그 질문이십니다. 중국에 대한 카드는 뭡니까? 아니 지금 그것부터 답해 주십시오. 북한에 그러면 대해서 핵 폐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겁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생 토론도 아니고 지도자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지 상황에 따라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가 때로는 막말 때문에 비난도 받지만 어제 저 발언은 홍카콜라, 속 시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2차 토론회 때는 정리를 심상정 의원이 정리를 했는데 이번 3차 토론에서 홍준표가 한 두 번 정도 후보가 두 번 정도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멘트를 했어요. 자, 좀 전에 상황을 조금만 제가 이제 팩트와 견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대를 했다라는 게 오늘 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예요. 자기가 5차 핵실험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5차 핵실험이라는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다면 아니다. 그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당신은 반대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주제를 바꿔요. 중국에 대한 카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다른 상황으로 되면서 양쪽 다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돼 있는 말. 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 해서 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토론을 2차 토론에서도 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경청하는 후보가 참 중요한데 사대강 얘기를 듣지를 않는다.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지 않고 준비돼 있는 다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참 초등학교 얘기가 초등학교 뭐 이 토론이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토론도 더 잘해요. 지금 반장 선거할 때 얼마나 토론 잘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이 부분은 사실 주제에 맞는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어제 안보하고 지금 이 외교 안보에 관한 의제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모호하게 갖고 있을 때 국민의당이 앞장서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투표로 검토하자고 했었어요. 그 입장이 갑자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물어보는데 5차 핵실험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에 바뀌었다. 5차 핵실험이 작년 9월 9일 날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오늘인가요? 어젠가 지금 국민의당 당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론이 바뀌는 기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왜 그런 부분들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꾸만 5차 핵실험 되고 나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사드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바뀌면서 중국에 대한 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와 이 그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도 갈 수 있는 거죠. 약간 그 토론의 기술이 스킬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지. 저는 제대로 된 토론은 보여준 제대로 된 한 장면이 아닌가. 주제어 자체는 뭐 적합한 주제어였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당론은 뭐 어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 자체는 언제 바뀌었는지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끔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찬성했다가 그러니까 사드 반대했다 갑자기 찬성으로 도는 거 이거 정말 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보통 정당에서 이 선거가 아닌 통상적인 상황 같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편이 전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더라. 그래서 좀 바꿨다. 내지는 최근에 이 안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고 김정은 6차 핵실험 지금 곧 할 것 같고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국민 불안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우리가 참 고심 끝에 바꿨다. 차라리 6차 핵실험을 이야기했더라면 그러니까 아직 실시는 안 했지만 거의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럼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5차 핵실험을 끌어다 대니까 이게 또 설득이 안 되는 거고 그 와중에 갑자기 중국 얘기는 왜 나오냐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맥락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분명했죠. 그러니까 주제는 맞아요. 근데 주제에 맞으면서 내용 면에서도 서로 좀 의미 있는 그런 공방을 주고받은 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국방 문제 얘기할 때, 병역 문제 얘기할 때, 그다음에 국회 그 의원 정수 얘기할 때, 국회 개혁 얘기할 때 그때가 두 대목이 가장 그래도 내용이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여지없이 각 후보마다 아픈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후보마다 네거티브 대응법이 달랐는데요. 함께 보시죠. 제 딸 재산과 그 아드님 그 특혜 채용, 취업 의혹 둘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그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것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12년 전에 이미 공개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새 후보의 네거티브 대응법을 모아봤는데요. 네. 어떤 대응법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일단 마지막 부분부터 홍준표 후보가 예. 또 다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이제 부적절한 사과였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가장 그 부적절한 대목이 이거죠. 예. 국민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당 여성한테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예. 그 범죄라는 건 성폭력을 모의하고 또 미수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일단 사과를 했어야 훨씬 더 진정성이 알 수가 예. 있는데 국민한테 여전히 사과가 정확하게 진정성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 그게 예. 좀 아쉽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대응법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보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일 예. 많이 화제가 되니까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자, 예. 뭐가 좀 아쉽냐면 첫 번째에서 시작하자마자 이거를만 제기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막 울어요. 한 번 우는 거는 공감을 할 수가 있지만 두 번 울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게 광정이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홍준표 후보보다 내가 안보라든지 혹은 이런 데서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두 번 연달아서 자신의 어떤 네거티브한 부분만을 호소하는 장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온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나온 그 1위 문재인 후보와 2위 안철수 후보의 답변 다 사실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답을 했어야 되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의혹 위원회 열어서 위원회에서 뭐 그 자료 접근도 가능하니까 공개할 건 공개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논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도 사실은 이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문건 뭐 있으면 다 공개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빨리 그러면 양당 간에 그러니까 우리 제 정당 간에 합의를 해서 이거 빨리 그러면 상임위 열어서 관련 문건들을
뭐 하다못해 우리가 가서 좀 이렇게 검토라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상임위 열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확인합시다라고 했거나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안철수 후보 답변도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사실은 이 대선 후보 TV 토론 지금 서로 괴롭히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검증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 나한테 아무 질문도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것이 좀 부적절한 거죠. 네, 문재인 후보가 또 유승민 후보의 토론 태도를 지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문재인 후보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가 상대의 이게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예. 딱 그 방어막을 치는 부분들은 뭐 잘했다고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포용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아무리 자신의 그 아들에 대한 검증 의혹이 모든 게 검증됐다고 자신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상대가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일단 두부 못 자르듯이 한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그 박지원 당대표의 초대 평양 대사 이야기는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박지원 당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예. 사실 우리 누가 가든 이 평양에 대사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은 바로 유승민 후보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받아치면서 예. 자신의 정당들이 추구해 왔던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한 그러한 강점도 은근슬쩍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예. 전략의 장으로, 그러니까 전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대목은 좀 아쉬웠다. 오늘 나오신 평론가분들이 모범 답안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대선 후보들에게 정말 전달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정리하는 역할도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총평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는 찔거기 같더라.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하도 이정이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래서 찔거기로 바꾼다고. 어제 우연히 640만 달러 물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 아니다. 가족들이 받은 것이다. 가족들은 받으면 죄가 안 되나?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노무현이 또 사실 아니다. 또 송민석이 그것도 또 협박. 그래서 내가 참 어이없는 대선이다. 초등학교 애들 반장 선거할 때 서로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마주 안 치겠다고. 응?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잡스럽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심상정하고 그 유승민이가 안 물어주면 나는 참 좋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문재인 후보한테 물으면 되니까. 다음 토론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 안 쳐다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원탁에서 토론한다고 하던데 내일은? 그러니까 안 쳐다보겠다고 얘기했으니 예. 사퇴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계속 안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일 아마 모든 언론들이 거기 또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하네요. 안 쳐다보는데 질문은 계속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게 가장 좀 어색한 대목이죠. 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조잡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성숙된 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냥 예. 질문을 던지지 않겠다. 뭐 그건 이제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예. 뭐 얼굴 보지 않고 뭐 화면만 보고 얘기하겠다, 국민만 보고 얘기하겠다. 또 하지만 또 질문은 던진다. 이게 좀 묘하죠, 좀. 예, 문재인 후보는 협박하는 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시간 다 아껴서 문재인 후보 집중 공세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후보가 좀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어저께 그렇게 한 건 2차 토론 때 나머지 네 후보가 다 자기를 공격함으로써 예. 답변하느라고 자기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이 공격해오는 것들을 아예 차단해버려야 내가 시간도 남고 이 토론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양자 토론을 받아들인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후보, 다섯 후보가 자기만 공격하는 것보다는 예. 한 후보랑 집중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가 해명할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포용력 있는 모습일 때는 포용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실 1위 후보가 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다자간의 토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 양자 토론도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TV 토론에서 지금 변수가 심상정 후보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2차와 3차에서의 심상정 후보가 너무 달랐다. 이런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예. 2차 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하다가 3차 예. 때는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예. 그렇게 좀 이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심상정 후보는 저는 공정한 잣대를 갖고 나름의 기준을 갖고 저는 이 토론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2차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를 하지 않고 독소조항만 개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정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후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격을 해야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가장 그 희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진보 정치 진영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꼭 똑같은 논리로 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둘러싼 이런 공방의 과정이 색깔론을 흐를 때 그 색깔론의 피해자도 또 진보 정치에 몸담았던 예. 분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색깔론에 근거한 이 대북 인권 결의안 문제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유승민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더블 스탠다드가 아니라 자신의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일관되게 입장을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재인 도우미처럼 비쳤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지난 토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당내외의 비판 그런 걸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상정 후보도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도 탈락할 요량이 아니시라면 예. 계속 그래도 본인의 기조와 본인의 칼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 후보가 오늘 굉장히 이제 고민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는 문재인 후보를 공략했다고 그래서 일부 당원이 탈당을 했는데 예. 오늘은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고 그래서 또 예. 일부 당원이 지금 탈당을 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지금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런 좀 상황인 비난이 것 있는데 같습니다. 예.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쨌든 어저께 굉장히 결과적으로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예. 문 후보를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백장미라는 별명이 좀 붙었는데 오늘 예. 어저께 같은 경우 자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북한테 물어보고 결정했느냐를 아는 그 초점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권이 옳았느냐 그러느냐로 돌려주면서 예. 완전히 그 물꼬를 문재인 후보에 가는 물꼬를 바꿔줬거든요, 길을.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얼마나 정말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기치, 진보당의 기치를 내걸고 하느냐에 대한 잣대는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심상정 후보 내일 토론회에서는 어떤 입장과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비상에 걸렸다, 캠프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목포의 눈물을 또 불렀다 그래요. 호남을 찾아서요. 네. 앞으로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이 의외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그러니까 1차 TV 토론 때 사실은 이제 그때 잘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2차, 3차 토론 때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3차 토론 때 오히려 더 지금 나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지율 하락, 추가 하락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지지율 반등을 시키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무리수를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TV 토론에서의 약간 그런 그 자극적인 그런 표현, 뭐 갑철수 예. 표현이냐 이런 것도 결국은 반등을 노리려고 했던 무리수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보다는 역시 본인의 정책, 본인의 비전을 알리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의 문제점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네거티브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 그 후보를 상대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이 남은 보름 동안 보수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홍준표 후보에게 갈 것인가? 안철수 후보에게 갈 것인가? 남은 변수가 어떤 걸까요? 일단 오늘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이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물론 완주하겠다라는
된다라는 의도를 비췄고 많이 받아들여준다고 하는데 첫 번째 변수는 오늘 의총입니다. 예. 그래서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아마도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또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었던 돼지 그 흥분제와 관련한 그런 예. 영향이 계속 그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커요. 이 두 가지 변수가 안철수 후보한테 미치는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선 주장하는 게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른바 홍찍문을 주장하고 있고 또 홍준표 후보 측에선 자체 조사해봤더니 20%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뭐 양쪽 다 설득력을 갖고 있겠죠. 자기들 예.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 표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TK 이 표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가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정체성 논란, 네거티브 공방에 예. 지금 이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지금 일부 표는 분명히 홍준표 후보 쪽으로 흐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그 부동층이만 보면 말이죠. 예. 지금 일부 조사에 보면 21.3%인데 이게 2주 전에 14.5%밖에 안 됐던 겁니다. 예. 이게 갑자기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빠졌던 표들이 다 전부 다 홍준표 후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은 유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한테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럼 예.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저는 본인이 이때까지 잘해왔던 자각론, 안철수를 찍으면 된다는 믿음을 보수 표심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한테 찍었다 사표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정체성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 사표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가 나를 찍으면 당선된다. 믿고 따라와라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상당히 거품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15일 동안 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이게 다 상관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이라든가 또 네거티브 전에 대응을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표가 꽤 생겼는데 예. 그걸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온 바로 그 타이밍에 사실은 그 돼지 흥분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되돌아 가려고 좀 생각했던 분들이 다시 주춤한 예. 이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 후보 역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기된 그 악재를 딛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3차 토론에서 약간 존재감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약간의 경륜을 그나마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우리 속된 말로 구력이라고 하는 예. 정치판에서의 어떤 그런 경력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역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적극적으로 예. 알리는 방향의 포지티브 전략으로 좀 이제는 전환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분들이 TV토론 보고 한숨만 나왔다고 하던데요. 남은 TV토론에서는 달라진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